종목을 보는 안목을 높여드립니다.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MC 이동진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 두 분의 아주 든든한 전문가분들 모셨습니다. 목표의식을 제시해드리는 전문가 송균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계좌도 좋아질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오늘 방송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일반인 투자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막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된 지영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성공한 아빠 개미가 되고 싶은 보통 개미 김기범입니다. 네, 저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고요. 자, 방송을 보시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852 문원영, 852 송기훈 친구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두 분의 계좌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인 씨 계좌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죠. 일단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도 수익률로 봤을 때는 7.8%면 나쁘지 않아요. 지금 갖고 있는 종목도 삼성전자, 아남전자, 카카오, 한국항공우주, 하나금융지주,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 스튜디오드래곤 꽤 우량한 종목들을 그래도 많이 갖고 계시네요. 종목은 어떻게 또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된 건가요? 주로 그 언론의 그 소식을 많이 듣고 네.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특히 요즘에 이제 뭐 프로그램에서 이제 유행하는 뭐 드라마나 그런 영화 같은 거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그 관련된 주에 또 네,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제작사라든지 컨텐츠 그런 업체까지도 이제 재밌게 보시다가 또 투자까지 하시게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계속해서 또 김기범 씨 계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한 448만 원 정도가 되는데 손실률이 50%세요. 지금 보니까 좀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손실을 보신 건가요? 카더라 통신에 의한 이것이 오를 것이다라는 예. 거에 의한 투자였고 손해를 많이 본 뒤에 나중에 추가로 들어간 종목들은 그래도 나름 좀 괜찮다고 하는 바이오나 네. 뭐 전지주, 반도체주 이런 네. 거 위주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두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살펴본 852 전문가들의 의견이 궁금해지는데요. 네, 우리 852 전문가 두 분께서 두 분의 계좌를 확실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원영 전문가님께서 이 지영인님의 계좌를 좀 네네. 살펴주시죠. 계좌 전체는 상당히 뭐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그죠? 우량한 종목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고 또 비중도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아주 골고루 비중도 적절하게 잘 뭐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금 너무 좀 우량주 위주에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최근에 계좌에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디죠, 그죠? 우량주 위주로 투자를 했지만 공부 또 노력은 약간 덜했기 때문에 중량주 포지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이 정도 투자금이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섹터의 중량주 조금 속도가 빠를 수 있는 포트 종목들을 한두 개 정도는 집어넣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는 100점 만점에 90점. 90점. 오, 역시 또 수익이 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금액에 비해서 너무 대형주에만 몰려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준수한 점수를 받으셨는데 송기훈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포트를 넣은 거는 뭐 공부 삼아서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뭐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은 뭐 수익률 면에서는 약간 좀 너무 아쉬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종목 수가 좀 많다.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이 좀 아쉽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더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을 좀 놓쳤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요번은 또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 눈물이 저 왈칵 쏟아지려고 그러는데 우리 김기범님의 이 포트폴리오를 좀 살펴주실까요? 네. 한숨 나오죠. 네. 눈물만 나옵니다, 저는. 지금 5종목인데 수익률이 마이너스 50%면은 이게 원금해보게 되려면 100%가 수익이 나야 되거든요, 사실. 마이너스 50%지만은. 진입 시기가 좀 아쉽다.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은 너무 비싼 거나 이런 거 위주로 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포트폴리오를
싹 갈아엎는 게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계좌의 재개발이 필요하다. 뭐 싹 다 갈아엎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문헌영 전문가님, 네, 가감 없이 원래 스타일대로 한번 예. 녹화 방송 이후에 좀 남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하고 따로 좀 이야기를 옥당으로 따다와. 네, 그렇죠. 예. 정보가 독이 됐다라고. 어허. 그러니까 최근에 보게 되면 많은 정보의 홍수, 그죠? 너무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혹해가지고 좀 매매를 하신 게 아닌가. 다행스러운 건 아직까지 투자금이 적다.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한번 잡아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자, 언제든 내 포트폴리오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852 문헌영, 852 송기훈을 검색 후에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추천주 모두 전문가 개인의 견해일 뿐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분명히 두 투자자분들 뭔가 성공 투자를 위한 포트폴리오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또 지영인 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종목 선택은 괜찮았지만 여러 가지 또 중소형주라든지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좀 필요해 보이고 김기범 씨는 좀 많이 혼나셨어요. 그래도 오늘 이 자리가 많이 좀 앞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들이 두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더 높여갈 수 있는 종목들을 공개를 해 주실 겁니다. 자, 먼저 문헌영 전문가님께서 갖고 나온 추천주부터 바로 공개를 해 주시죠. 오늘은 조금 중형주 쪽에서 또 속도, 국내 또 산업하고 또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 좀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비메모리 관련주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국내 비메모리 산업이 좀 밸류 체인이 좀 성장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택트 관련주, 그죠? 재택근무 또는 온라인 방송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이 되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는 편이고 매출액이 올해 이제 한 45% 정도 성장.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60% 이상 작년 대비해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스마트폰 사업에도 이제 이 종목이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코로나로 인해서 주식시장에도 많은 변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에도 혹시 그 영향을 주는 주인지 궁금합니다. 코로나에 대한 영향은 사실 생활 전반에 다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특히 이 IT 관련주들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실제적으로 받습니다.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방송을 보고 있고 직장인들 자체도 요새는 대부분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반도체겠죠. 코로나 영향이 충분히 이 업체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산업에 굉장히 수혜가 받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최근에 뭐 LG나 이런 데서 이제 핸드폰 사업 철수한다고 하고 중국에서 핸드폰 많이 판매되고 그러면 국내 핸드폰 기업들은 수요가 줄어들거나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일단 LG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한번 해보면 LG전자가 사업을 접게 된 이유, 첫 번째 이유는 사업이 안 돼서 그런 거죠.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시장이 또 시대가 바뀌면서 어떻게 된다? 하이엔드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성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도 압축, 집약돼서 점점 개수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우리의 실생활이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 좀 주목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도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반도체 장비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 반도체 장비주는 이제 전공정, 후공정 또 관련주로 나뉘잖아요. 네네네. 좀 어렵죠. 반도체라는 그러니까요. 공정 자체도 그렇고 많이 어려운 용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재료를 구해서 집을 짓고 그다음에 끝나나요? 아니죠. 예. 전기가 들어오는지 물이 마감 새는지 작업도 해야 되고, 예. 마감도 하고 마감이 잘 됐는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전공정은 처음에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제작하는 것까지를 전공정이라고 하고 후공정은 어떻게 됩니까? 제작한 반도체를 모아야 되겠죠? 집합하고 그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테스트.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후공정에 해당하는데 후공정 중에서는 거의
탑픽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차트에 보면 파란색과 회색의 박스가 있는데 저건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사실 초보자들이 차트가 가장 기본이에요, 주식에서. 그러니까 많은 초보자들이 보면 이동평균선, MACD 뭐 종류가 많이 있죠, 그죠? 근데 저는 기본적인 이평선과 차트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ATS, MTS에는요, 이 매물대 표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체크만 하면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이 현재 주가가 어디에 있는가? 매물대, 그러니까 물려 있는 사람들 위쪽에 있나 아래쪽에 있나 아니면 그 속에 있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좀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가, 이 반도체 종목의 주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파란색 차트 안에 있죠. 매물대 한가운데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매물대를 지금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 있고 돌파를 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다음부터는 날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업이 좋다보다 사실 저희는 좀 속물 마음인지 모르지만 빨리 뭔가 반응이 확 오길 바라잖아요. 그러려면 사실 뭐 이슈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때 확 주가도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데 요 종목은 뭐 최근에 좀 한번 기사거리라든지 뭐 이렇게 뭐 이슈가 확 될 만한 게 좀 있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주식하는데 이슈도 빠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실적이나 기술 분석이나 또는 수급 분석은 이제는 똑똑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슈도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 종목 이슈가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하게 삼성전자에서 평택에 50조 투자한다는 뉴스가 지금 나왔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그룹 오너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현재 삼성전자의 그룹 오너에 대한 내용은 다들 알고 계시죠? 조금이나마 기대를 한번 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슈까지 한번 체크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추천주에 대해서 한 방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요래서 괜찮다. 딱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 대한민국의 영원한 먹거리. 반도체? 그렇죠. 또 우리 송기훈 전문가님이 오늘 또 두 분의 그 성공 투자를 위한 종목을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송기훈 전문가님이 갖고 온 종목까지 보고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송기훈 전문가님 어떤 종목인지 바로 알려주세요.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오늘 5G 종목이고요. 5G를 가져오게 된 이유는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한 분은 좀 성장주가 있고 한 분은 성장주가 있지만은 너무 비싸고 이 5G 중에서 아직 성장주이지만 충분한 시세가 반영이 안 된 거. 그래서 5G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요새 5G가 안 오르죠. 요새 작년 중순까지는 굉장히 핫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5G 섹터인데 작년 중순 이후부터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반등의 모멘텀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와서 지금 차트도 보시다시피 무너졌죠. 무너져서 한없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투자를 갖다가 전부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어요, 올해로. 실외 나가서 중계기 설치하고는 다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 소외된 섹터를 뽑으라면은 이 중에 하나가 5G 섹터가 나오게 되는데 제가 갖고 나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지만 올해 약 80% 이상의 실적이 성장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이 고성능 필터를 만드는 양산 기술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부가가치 제품 출시를 갖다 작년 연말에 양산을 하기로 했는데 다 미뤄지면서 올해 연말로 그게 2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부터는 그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 시작이 되게 되면은 매출이 올해하고 내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날 예정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5G들 여러분 갖고 있는 거 별로 없으시죠, 사실. 최근에 교체하시는 분들은 5G로 많이 하는데 안 터져서 속 터지죠. 그래서 LTE를 많이 쓰는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5G가 아직 투자가 안 돼 있거든요, 우리 지금. 그렇지만 이게 5G가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바이든이 이 인프라 투자할 때 5G를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자율주행의 핵심은 이 5G거든요. 그래서 5G 산업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 5G 종목을 특별히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못 간 이유가 실적이에요. 실적 5G 좋게 나온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작년에. 올 1분기도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올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실적이 언제부터 바뀌냐면 2분기, 3분기, 4분기부터 좋아져요. 이른바 턴어라운드가 되죠. 이미 실적이 반영된 주식들은 많이 올라와 있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으니까 많이 반영돼갖고 많이 올라왔죠. 그렇지만 이거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고 에코프로도 물론 좋아지지만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지만 얘는 반영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갖고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이 5G 관련주에 대한 그 주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아까 들어보니까 지난해 실적이 별로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도 괜찮을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중대역 그 주파수 대역 경매를 다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올해부터 5G를 관련해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실적은 올해부터죠, 바로. 그러니까 작년까지 안 좋았기 때문에 빠졌고 앞으로 좋아질 일만 있으면은 주식은 앞으로 좋아질 일만 있겠죠. 그래서 갖고 나온 거예요. 그 전문가님이 그 5G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이미 상당히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5G 관련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그때 미국이 화웨이를 뭔가 견제하고 제재하면서 그때 우리나라 5G 관련 종목들이 반사익 기대감에 많이 올라갔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잠잠한데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런 이슈가 또 나올 수도 있는 타이밍이라는 건가요? 그렇죠. 바이든 정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이제 인프라잖아요. 인프라 얼마 전에 지금 발표를 했죠.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그 인프라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5G 전국망 구축이고요. 그다음에 이 작년에 주파수 중대역을 경매를 갖다 완료를 했는데 그 조건이 5G를 갖다 2025년까지 전국망을 다 까는 조건으로 그 주파수 경매를 갖다가 낙찰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까지는 미국 그 큰 나라의 5G를 다 깔아야 돼요. 무조건.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올해 처음으로 5G 폰을 출시했거든요. 이제 시작이죠.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 계속해서 5년 동안은 계속 5G를 깔면서 폰을 출시할 수밖에 없죠. 그 폰을 출시하면 그 폰에 들어가는 이 필터를 갖다가 만드는 핵심 기술을 이 회사가 갖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중대역이나 5G는 중대역에서 고대역을 쓰거든요. 주파수를. LTE는 저대역에 주파수 쓰는데 중대역하고 고대역으로 가게 되면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이 보필터라고 있거든요. 이게 핵심 부품이에요. 무조건 이게 들어가야 돼요. 독일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이 회사가 그 양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거 5G는 작년에 이미 너무 많이 했는데 지금 갑자기 뭐 이럴 만한 이유가 있나라는 뭐 의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래서 5G 그래서 가지고 왔다. 강력하게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일단은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80%가 증가하는데 주가는 너무 싸다. 너무 싸다. 더 이상 빠질 데가 없다. 오를 일만 남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금 5G 관련주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5G의 대장주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죠? 제가 알고 있는 5G의 대장주는 뭐 KMW, 또 중국 통해 아까 전에 얘기했던 RFHIC, 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대장주는 아닙니다. 그죠? 단지 이 종목의 메리트는 가격이 낮다라는 거고, 그죠? 향후의 성장성 또는 발전성은 있다라는 건 모든 5G 종목이 공통적인 모습이죠. 그죠? 그죠? 물론 주도 섹터는 주도주는 아니었었어요. 이게 5G의 주도주는 아니었지만은 너무 싸고 지나치게 싸서 키 맞추기 간다면 상승폭이 월등하게 높죠. 그래서 갖고 나왔습니다. 지난 방송을 말씀하시니까 그 지난 방송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지난 방송에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빗대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거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이제 막 봄으로 들어가려고 폼 잡는 주식. 이제 막. 저도 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가 또 두 분의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조금 더 높여줄 추천주 종목을 공개를 해봤는데요. 저 오늘 만약에 내가 투자금이 있다면 지금 바로 어떤 종목을 살지 이제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연 문헌영 전문가가 가지고 온 반도체 관련주냐 아니면은 송기훈 전문가가 가지고 나온 5G 관련주냐. 자,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지금 두 분이 마지막 최후 변론의 기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부자는 망해도 3년을 간다고 했습니다. 제 종목을 선택을 해주시고 두 분께서 손실이 나시면 보존해드리겠습니다. 제 돈으로 보존해드립니다. 야, 이거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만은 굉장히 강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송기훈 전문가님도 부담 팍가네. 최후 변론. 예. 주식에서 가장 호재는 싼 게 호재고요. 가장 큰 악재는 비싼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나온 이 종목은
가장 큰 호재가 있는 종목입니다. 즉 가장 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 이상의 호재는 없다. 선택하면 후회는 안 한다. 책임지겠습니다. 와, 저는 지금 이 사실 누가 뭘 선택하는 것보다 이 종목들이 뭔가가 지금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어쨌든 두 전문가의 미묘한 자존심 대결이 걸려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올해 약 80% 이상의 실적이 성장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이 고성능 필터를 만드는 양산 기술을 갖고 있는 유일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매출액이 올해 이제 한 45% 정도 성장.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60% 이상 작년 대비해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손기훈 전문가님께서 네. 또 혹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조금 고민이 됩니다. 예. 네. 아, 그럼 약간 고민할 시간 더 드릴까요? 그래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하셨나요? 네. 어떤 반도체 관련주입니까? 5G 관련주입니까? 저는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아, 고민은 됐지만 네. 반도체 관련주. 네, 왜냐하면 저는 안정적으로 가고 싶기 때문에 네. 자, 그럼 김기범 씨는 어떤 종목을 선택하시겠어요? 예, 전 아무래도 지금 막 파릇파릇 피어나는 봄이라고 하셨던 5G 종목을 예. 좀 더 높은 기대 수익을 바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 5G 종목을 선택하겠습니다. 핸드폰도 그러면 5G 바로 또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이미 사용하고 계세요. 아, 그러니까 뭔가 정말 더 실생활과 밀접한 연관 있는 종목을 선택하신 거네요. 네. 자, 만약 송기훈 문원영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신 종목에 대해서 매매 타이밍 잡기가 힘들다 하시면은요, 언제 사고 또 언제 팔아야 될지 도움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인공지능 매매 신호에게 또 도움을 요청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일반인 투자자 두 분의 선택, 우리 지영희님께서는 반도체 관련주를 선택을 하셨고요. 김기범님께서는 5G 관련주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 공교롭게 이제 두 분이 모두 1대1로 무승부를 하셨는데, 네, 함께 하신 오늘 소감 어떠십니까? 우리 오늘 출연하셨던 두 분,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지금처럼 좀 좋은 종목으로 계속해서 좀 매매를 해서 올해는 꼭 좀 좋은 계좌가 되기를 희망할 뿐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송기훈 전문가님도. 오늘 두 분 시청자분 나오셨는데 포트를 보면은 한 분은 굉장히 좀 흠잡을 때가 거의 없을 정도고 한 분은 칭찬할 때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만족한 부분이 겹쳤는데 올해는 여기 지금 오늘 이렇게 배워서 둘 다 굉장히 좋은 성과를 얻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하면서 저는 두 분의 추천주가 너무너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추천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졌습니다. 자, 저는 친구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852 송기훈, 852 문원영으로 카카오톡 채널에서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끝난 줄 아셨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이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추천주 지금 공개합니다. 오늘의 보너스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미디어 콘텐츠입니다. 작년까지 한 해 3편이었는데 올해 6편에서 최대 8편까지 제작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실적은 좋아졌고요. 최근 종영된 드라마 2편이 흥행 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또 새로운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드라마 관련주들이 전부 다 급등했는데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그 한 종목.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 FPCB 관련주고요. 일본 무라타에서 독점 공급하던 거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해서 미국의 퀄컴에서 승인을 받은 유일한 회사입니다. 요즘 핫한 아이오닉 있죠? 현대차 아이오닉에 이 회사 제품이 처음으로 탑재가 됐고요. 세계 각 유수의 자동차 업체에도 FPCB 이 회사 제품이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실적은 작년 대비해서 100%도 아닌 무려 200%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좋은 종목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